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근 부장입니다. 2025년 4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4월 2주차 뉴욕 증시는 급등락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좀 내렸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12일 토요일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일부 품목과 기업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하면서 4월 3주차 뉴욕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립니다. 펭수의 학교가자 시즌2 중학교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펭수와 똘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새로 입학을 했습니다. 김주영 선생님과 함께 모의투자로 배우는 금융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콘텐츠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엉뚱발랄한 두 새의 투자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더불어서 어제는 스튜디오 키움에서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키드키드 하이코 편 전동 휠체어 전문 업체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의자, 그리고 채널K에서는 요즘 리서치에서 박신영 CMS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중국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 전후에서는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코너에서 부동산 이거 모르면 세금 폭탄, 부동산 관련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채널K에서는 영문 알려주는 누나 키하 마지막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즌1의 마지막이고요. 조만간 시즌2로 다시 모실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025 영웅결정전 입상자 인터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찹쌀 똑똑이 트레이더, 드릴 트레이더, 03년생 주린이 트레이더, 그리고 6기 트레이더의 생생한 영웅결정전 후기 함께 해주시죠. 자,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주간 전망에서 그록3 베타로 그렸던 이미지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심해지면서 협상이 본격화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등이 증폭될 것인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그려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제미나이도 그린 이미지도 동일한 프롬프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 그려졌고요. 챗GPT로는 동일한 프롬프트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귀여운 상의 인물들을 5명 출연시켜서 나름 긴장감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4월 2주차 주간 기준으로 주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4.95% 크게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7.29% 급등했습니다. S&P 500도 5.7% 급등한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우존스 4.5%대, 나스닥이 13.3%대, 그리고 S&P 500이 8.8%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주간 기준으로 1.82% 상승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16.5%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7.43% 주간 기준 상승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11%대 하락 중에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주까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급등했습니다. 10.93% 급등했고요.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20%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2주차의 변동성이 얼마나 컸는지 CNBC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일별 변동 포인트인데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지난주 목, 금 이렇게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다가 수요일에 2963포인트 폭등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다시 1000포인트 하락했고 금요일에는 600포인트 반등하면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썸네일로 살펴보는 주간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월 2주차 주간 전망 때는 상호관세 발효를 이틀 앞두고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또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PD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소식을 썸네일로 잡아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담았었고요. 자, 4월 7일 월요일 시장은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나스닥이 0.1% 강보한 마감했고 그 외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관세를 유예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유예한다는 썰이 돌았는데 이를 트럼프가 일축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50%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애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8천억 달러 가까이 감소를 했죠. 7천억 달러 이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는 940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월가의 많은 여러 낙관남자들도 목표 주가를 대부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또 중국이 이번에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하자 미국이 또 한 번 관세를 추가하죠. 10일부터 대미 보복 관세를 84%로 상향한 중국, 그리고 더불어서 트럼프는 주식을 지금 매수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중국 상호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그리고 그 외 국가들에게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10%만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정말 크게 시장을 흔들어 제끼는 화요일과 수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일은 트럼프 풋이 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25%로 인상했지만 보복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90일간 상호관세 10%를 제외하고는 면제한다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S&P 500이 9%대, 다우가 7%대, 나스닥이 12%대 폭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높은 급등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크게 하락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고 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145%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타닐을 명분으로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다시 증시는 크게 하락했죠. 나스닥이 4%대, S&P 500이 3%대, 다우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는 또 중국이 추가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관세를 올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시장의 그런 평가와 함께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만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상향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오후 들어서 중국과 협상이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시장이 정상적동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할 경우에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이 증시에 상방 압력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2%대, S&P 500이 1.8%대, 다우가 1.5%대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도 1.6%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참고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증시와 섹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시장과 물가와 중국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채 매도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보복 관세율을 계속 상향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였죠. 이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모두 초토화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경제 지표로 현실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 4.5%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채권 시장의 불안감에 상호관세 유예로 트럼프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상호관세의 하한선을 10%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2일 토요일 아침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등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요 포인트가 4월 3주차 증시에는 상당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주간 전망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9개가 상승했는데요. 7개가 3%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IT가 9.7% 가까이 급등했고요. 산업재가 6.5%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3%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0.39% 하락했고요. 부동산이 0.16% 하락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인데 1.21% 상승 마감했네요.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2개 섹터만이 상승하는 가운데 필수 소비재가 3.7%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1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섹터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이벤트와 함께 월마트 주주총회 그리고 어닝 시즌이 시작된 4월 2주차였습니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TPU와 함께 제미나이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고요. 월마트는 연내 주주총회와 투자자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IB들은 투자기관과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죠. 실적 발표의 경우 다우 1개를 포함해서 S&P 500 10개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2분기 어닝 시즌이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주간 기준으로 12%대 급등했고요. 델타 에어라인스도 10% 가까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베스널 역시 8%대 상승한 가운데 카맥스는 실적이 엇갈리면서 10%가량 크게 하락했고요. 월글 스포츠 얼라이언스도 사실 실적 발표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후 인수합병 이후에 별다른 뭐라고 할까 새로운 것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폭은 1%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2조 9,760억 달러로 1위에 복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87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7,060억 달러로 2조 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1조 9,610억 달러, 알파벳이 1조 9,250억 달러, 사우디아람코가 1조 6,750억 달러, 메타플랫폼스가 1조 3,77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한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300억 달러로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브로드컴이 9위, TSMC가 10위, 테슬라가 1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월마트와 일라이릴리, JP모건 체이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주간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 속에 헬스케어 섹터의 대형 제약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종합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광업체인 뉴몬트가 24.42% 급등했고요.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브로드컴이 주간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기대 속에 최근 주가 급락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 유틸리티 업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22%가량 크게 상승했고요.
하위 세계 종목 현황 살펴보면 FDA가 동물 실험 대신 AI 활용을 권고하면서 동물 실험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찰스 리버 레보레토리스 27%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 경신했고요. 엇갈린 실적과 관세 우려 속에 카맥스도 9.7%대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 업체는 그동안 나름 선방했지만 이후 가이던스에 대한 불안감과 아무래도 관세 영향도 일부 영향을 미쳤죠. 이와 함께 관세 우려 속에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도 25%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부분별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호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A가 7.66% 상승했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HACK가 1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가 19%대 급등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키움조사 매매 동향 살펴보죠.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현황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 그리고 테슬라 TSLA가 차지했습니다. 각각 17%대, 18%대, 5%대 크게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월요일부터 1월 치면 7시 30분 채널 K글로벌 안석근의 뉴욕 주식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시간에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